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일보 해직기자 조상훈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 오보의 역사는 비교적 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46년 전인 1968년 조선일보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라고 말했다는 이승복 어린이를 북한 공비들이 잔인하게 죽였다고 보도합니다. 이승복 어린이가 내뱉었다는 이 한마디는 이후에 반공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어쩌면 이 기사는 반공을 기지로 한 우리 사회의 이념 갈등의 출발점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기사를 둘러싼 오보 논란, 아직도 정리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미디어오늘 정철은 기자와 함께 오늘 이 얘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저도 1969년생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다닐 때 도덕책이었던가요? 그래서 많이 봤습니다. 예. 예. 그림도 그려져 있었고요. 예. 일단 이 기사 그때쯤에 학교 다니고 또 성인이었던 분들은 대강 다 알고 있겠지만은 또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은 또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어떤 내용이었는지 좀 간략히 좀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1968년에 울진 삼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이 있었는데요. 당시 강원도 평창군에 살던 9살짜리 국민학생 이승복 어린이가 12월 9일 밤 어머니와 남동생, 여동생과 함께 공비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예. 당시 이제 가족 중에 장남만 생존을 했는데요. 이틀 뒤인 1968년 12월 11일자 조선일보에서 이 기사를 다룹니다. 이 제목은 공산당이 싫어요. 어린 한거 입 찢어. 요 내용이었는데요. 기사 내용을 보면 장남에 의하면 강냉이를 먹은 공비들은 가족 5명을 안방에 몰아넣은 다음 북계의 선전을 했다. 승복 어린이가 우리는 공산당이 싫어요 라고 얼굴을 찡그리자 그중 한 명이 승복군을 끌고 밖으로 나갔으며 공비들은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벽돌만한 돌멩이로 어머니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현장에서 숨지게 했다. 승복 어린이에게는 입버릇을 고쳐주겠다면서 양손가락을 입에 넣어 찢은 다음 돌로 내리쳐 죽였다. 이런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예. 이 조선일보는 현장을 목격하고 유일하게 생존했던 이 장남 학관군, 당시 15살이었는데요. 이 학관군의 증언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후에 이 사건은 도덕 교과서에 다 실렸고요. 또 국민학교마다 이승복 어린이의 동상이 세워지면서 이승복 어린이는 수십 년간 대한민국 반공 이데올로기의 아이콘이 됐는데요. 예. 당시 언론계에서는 이 조선일보 기사가 좀 조작된 것이다, 가필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돌았었다고 합니다. 공산당이 싫어요라는 이 이승복 어린이의 이 한마디는 조선일보에서만 등장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이 때문에 1992년에 당시 언론노보 기자였던 김종배 씨가 이 학관 씨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학관 씨가 조선일보 기자를 만난 적이 없다, 이런 기사를 실으면서 의혹 제기를 시작했습니다. 예. 만난 적이 없었는데 그러면 조선일보는 어떻게 취재를 했다는 얘기죠? 예, 김종배 씨는 이제 미디어오늘 기자였던 1998년에도 이제 비슷한 논조로 이승복 보도가 조작됐다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요. 예. 그러자 이제 조선일보가 대응에 나서게 됩니다. 이제 월간조선 쪽에서 기사를 냈었는데요. 당시 이제 장남이었던 학관 씨가 이 중상을 입고 마을을 내려오다가 이제 친척이었던 집에 잠깐 들러서 주민 최순옥 씨에게 승복군의 죽음에 대해서 승복이가 이렇게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예. 이 최순옥 씨가 다음 날 아침 사건 현장에서 입이 찢어진 이 승복군의 시체 모습에 의아해하던 군인 장교에게 승복군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월간조선 측에 따르면 이 군인 장교가 또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이 내용이 이제 전해져서 이 기사를 썼던 조선일보 취재기자, 이 강인원 기자에게 전달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직접 만나지는 않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내용이 전해져서
기사를 쓸 수 있었다, 뭐 이런 주장이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공산당이 싫어요라는 이 이승복 어린이의 멘트가 거짓이다. 뭐 이것이 김종배 기자의 핵심 주장은 아니었습니다. 예. 사실 이 이승복 어린이가 이런 말을 했을 거라는 건 이제 이 학관시의 증언이 된 셈인데 이거를 반박할 근거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김종배 기자 같은 경우는 이 조선일보 강인원 기자가 이 사건 현장에 없었을 가능성에 대해서 그 무게를 두고 의혹을 제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조선일보가 민형사 소송으로 대응을 해서 이제 법적으로 이제 사건이 옮겨집니다. 예. 예. 그 법적으로 이제 소송을 제기했을 거고요. 이후에 법정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오갔습니까? 예, 그 조선일보는 1968년 12월 10일 날 이제 현장에서 찍었다는 사진 15장을 증거로 제출을 하면서 조선일보 강인원 기자가 당시 현장에서 직접 이승복 군과 관련된 취재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진 15장에 강인원 기자가 찍혀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변호인 측에서 그 한국사진학회의 감정 결과를 근거로 강인원 기자가 이 사진 속에서 본인이다라고 지목한 인물이 사실은 마을 주민이었고 또 고무신을 신고 있었다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당시 조선일보가 제출한 강인원 기자의 인물 사진을 보면 이 파카 차림의 군화를 신고 있었는데요. 이 사진에서 이제 강인원 기자가 본인이라고 지목한 사람은 고무신을 신고 있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당시 2004년에 이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강 기자가 현장 사진에 자신의 모습이 찍혀 있었다고 허위 진술을 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또한 법정에서 이제 조선일보 측은 이제 현장 도착 당시에 이승복 가족의 시신이 이 집 앞 마당에 옥수수섭 더미로 덮여 있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실제로 현장에 그 당시에 있었던 경향신문 기자는 조선일보가 말하는 시간대에는 이미 시체가 입관되어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엇갈린 주장이 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대법원은 2006년 이제 최종 판결을 내리면서 강인원 기자가 사건 현장에서 직접 취재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조선일보의 이승복 보도는 사실이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당시 저희로서는 미디어오늘로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었는데요. 예. 예, 당시 이제 강인원 기자가 기사를 송고한 그곳이 이제 농촌진흥청 고령지 농업시원장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전화기가 있었던 점 그리고 조선일보 기자를 현장에서 만났다는 주민들의 진술을 근거로 조선일보 기자가 현장 취재를 했다 이렇게 인정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 기사를 전화기로 이렇게 불렀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뭐 당시에는 노트북이나 이런 것 자체가 아예 없었기 때문에요.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기자를 현장에서 봤다는 주민들의 진술이 있어서 현장 취재를 했다 이렇게 인정을 했고요. 또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이제 현장 사진과 관련해서 조선일보 기자가 허위 진술을 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뒤 30년이 지나서 증인들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강인원 기자와 경향신문 기자가 서로 못 봤다고,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을 못 봤다고 해서 이 현장에 없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시신 상태에 대한 마을 주민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강 기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이렇게 끝나게 됐는데요. 예. 좀 더 주목할 사실은 이 부분입니다. 당시 이제 조선일보의 이승복 보도가 오보라고 주장했던 김종배 미디어오늘 기자에게도 법원이 무죄를 선고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재판부는 이제 그 김종배 기자의 의혹 보도 역시 충분한 구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언론의 자유에서 용인될 수 있다 이러면서 위법성 조각 사유를 인정을 했는데요. 예. 그러니까 결국 이 조선일보와 미디어오늘 보도 모두 거짓이 아닌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 보도도 거짓이 아니고 미디어오늘 보도도 거짓이 아닌 게 된 거죠. 그래서 변호인 측에서는 이 조선일보가 법원에 제출했던 사진 15장에 당시 기사를 썼던 강인원 기자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사실, 그리고 강인원 기자가 사진 속 인물을 자신이라고 지목했다가 번복하는 등 진술이 오락가락한 점, 또 시신의 위치에 대한 진술이 사실과 다른 점,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점을 비판을 했었습니다. 예. 결국 사건은 그렇게 정리가 됐고요. 당시 언론계에서는 이 이승복 사건이 60년대, 70년대 반공 이데올로기를 상징하는 사건인데다가 당사자가 조선일보라는 고려 때문에 대법원이 정치적 판단을 한 것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예. 강인원 기자는 어떻게 직접 좀 의견을 들어볼 기회가 있었습니까? 90년대 당시에 김종배 기자가 이제 여러 차례 취재 요청을 했는데 예. 강인원 기자가 취재에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본인 얘기는 법정에서만 했는데 그 진술이 좀 오락가락했고 특히 사진 속의 인물 고무신 씨는 주민을 자기라고 했던 부분은 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오래된 일이라고 하더라도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고무신 씨는 남성을 본인이라고 주장했다가 알고 보니 내가 아닌 것 같다라고 번복을 했다가 다시 내가 맞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입장을 번복을 했었거든요. 예. 또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경향신문 기자와 이 조선일보 강인원 기자가 그 아는 사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서로 보지 못했다는 부분도 좀 의아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초면인 사이 같으면은 봤는지 안 봤는지 기억이 뭐 가물가물할 수도 있겠지만 서로 그렇죠. 알고 예. 지내던 사이였다면 못 봤을 리가 없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좀 애매하게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예. 조선일보의 보도가 오보라고 단정적으로 판결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 오보에 대해서 의혹 제기를 한 그게 잘못이다. 이렇게 판정한 것 같지도 않은데 이후에도 좀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가요? 이후에 법원 판결이 난 뒤에 일단 조선일보는 대대적으로 이제 자사 보도를 하면서 이 조선일보의 보도는 사실이었다. 뭐 좌파 진영에서 음해 공작을 했다. 뭐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요. 예. 그 2007년에 저희가 흥미로운 인터뷰를 하나 했었습니다. 1958년에 연합신문 기자로 언론계에 입문해서 1968년 당시 중앙일보 기자였던 김진규 전 기자협회장을 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예. 이분이 뭐 국민일보 논설 실장도 하셨던 분인데요. 이분이 2007년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이승복 기사의 가피를 주장을 합니다. 이분 말을 잠깐 옮기면요. 예. 1968년 당시 법조팀에서 사회부 데스크를 보던 조선일보 최모 기자가 후배 기자의 전화 선고를 받았으면서 기사에다가 공산당이 싫어요라는 말을 덧붙여서 가필했다. 최모 기자는 기사가 실린 날 오후에 법원에 나와서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는 말을 가필했더니 사회면에 크게 실렸다. 이렇게 떠벌리고 다녔다. 예. 내 양심을 걸고 하는 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내용은 그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기까지 그 재판 과정에서는 없었던 얘기인데 2007년 인터뷰를 통해서 최초로 확인한 사실이군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예. 당시 이제 김진규 전 기자협회장은 이제 이승복 기사는 분명 사실이 아닌데 그 말을 했던 최모 기자가 이미 고인이 돼버려서 예. 밝혀낼 길이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김 전 회장이 말하는 최모 기자는 이제 이북에서 온 분이고요. 또 뭐 반공투사 기질이 있었던 기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 만약에 이 김진규 기자협회장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제 이승복 어린이가 시대에 의해 희생당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승복 어린이가 이제 망자가 되어서도 여전히 이 반공주의를 위해 이용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한 가지 좀 그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서 좀 그 여쭤볼 게 있는데요. 그 당시에 조선일보가 이제 김종백 기자하고 언론개혁 시민연대 사무총장이셨죠. 그 김주원 사무총장을 동시에 그 형사 고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민형사 고소 두 분 다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김종배 기자에 대해서는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지만 이 김주원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유죄 선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벌금 500만 원형이 선고가 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예. 이것도 그래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1998년에 이제 언론개혁 시민연대에서
그 대한민국의 역대 주요한 오보 50선을 뽑아서 이제 시청 앞에서 전시를 했는데요. 예. 그 전시를 했던 주체가 이제 언론개혁 시민연대였고 그 주체가 또 김주원 전 기자이시죠. 그분이어서 이제 조선일보 쪽에서 이제 허위, 그러니까 오보가 아닌데 오보로 전시를 했다 이러면서 명예훼손을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 당시에 이제 언론연대 쪽에서 이 이승복 어린이에 관련된 보도도 오보다 이러면서 전시를 했기 때문이었는데요. 당시 대법원에서 이 전시를 한 행위에 대해서는 이제 명예훼손이 성립을 한다고 하면서 벌금형을 내렸는데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오보라는 의혹을 제기한 보도에 대해서는 이제 무죄를 선고했는데 오보라고 전시를 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상 유죄를 선고했기 때문이었는데요. 당시 그래서 비판이 좀 있었습니다. 예. 결국 이 사건은 지금 확정적으로는 오보였는지 아닌지 모르는 상태로. 예, 그렇게 된 셈인데요. 예. 여전히 이 사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문점이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무신을 신는 사람이 기자라고 주장을 했던 부분도 있고요. 또 현장에 실제로 있었던 경향신문 기자가 조선일보 기자를 보지 못한 점도 있고요. 또 공산당이 싫어요라는 워딩이 조선일보에만 등장했던 점, 그리고 김진규 전 기자협회장이 가피를 했었다 이런 주장을 한 점, 그리고 그 당시에 언론계에서 이 기사가 가필된 것이다, 오보다 이런 주장들이 많았던 점, 이런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의혹은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의혹을 또 명확하게 뒷받침할 만한 또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또 그렇게 조선일보의 그 이승복 기사가 여전히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현재 상황은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